활기찬 에너지 오늘도 받으세요. 갑니다. 팍팍! 활력맨 권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우미 문지영입니다. 네. 지영 씨. 네. 이 국민이란 말이 붙으면 영광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국민 가수 조용필, 가왕. 네. 국민 배우 누가 있을까요? 안성기 씨 그렇습니다. 뭐 국민 여동생 하면 또 손현재. 아, 좋네. 그런데요. 네.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국민 질환. 척추 디스크. 네. 이건 무슨 나이와 상관없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요즘 많이 발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국민 질환이라는 말이 정말 심한 말이 아닐 정도로 맞습니다. 주변에 척추 디스크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새바른병원 정성삼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네. 원장님, 저희가 오늘 그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인데, 그렇다면 척추의 구조부터 알고 가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척추의 구조는 일단 척추뼈로 되어 있고요. 네. 33개의 척추뼈가 마디마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척추뼈의 마디마디 사이에 척추에게 충격을 흡수해주고 네. 이제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척추 디스크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 뼈와 뼈 사이에 보이는 이렇게 파란색 물질이 척추 디스크가 네. 되겠습니다. 네. 뒤편으로 척추뼈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요. 아래 위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구멍으로 척추관이라고 하는데요. 네. 신경이 지나가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주변을 척추 근육과 인대가 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디스크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무리한 혹은 갑작스러운 충격이 디스크에 전해지면 이 뒷부분이 제일 약한데요. 이 뒷부분의 네. 약한 부분이 터지면서 안쪽에 수액이 밀려 나오게 되고요. 이 뒤쪽을 신경이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경을 튀어나온 디스크가 누르게 되면서 이게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같이 발생하는 것이 척추 디스크의 발생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 허리 디스크 하면 병명인 줄 알았는데 병명은 아니고요. 우리 조직의 이름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 디스크가 아픈 걸 보고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요즘 들어서 특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 허리 디스크,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일까요? 예, 디스크는 일단 그 외상에서 파열되는 경우 외상성 디스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더 많긴 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디스크의 구조가 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한 부분이 생기고 네.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이제 뒤쪽의 수액이 뒤쪽으로 탈출하면서 신경을 누르는 것이 디스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네.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MRI를 찍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정상적인 MRI 소견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하얗게 보이는데 이 T2 강조 영상에서 네. 디스크가 하얗게 보이는 것은 안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많은 네. 것은 이제 충격을 흡수하려고 젤 같은 성분이 많아서 그런데요. 네. 뒤쪽에 이제 신경이 보이고요. 이게 이제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점점 이제 구조가 바뀌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다른 거는 이제 디스크가 하얗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맨 마지막 디스크가 까맣네요. 까맣게 네. 변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블랙 디스크 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뒤쪽에 이제 섬유륜 구조가 좀 약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탄력성을 잃어버리면서 무게를 못 이기고 디스크가 뒤로 나오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안에 있던 수액이 터져서 뒤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신경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네. 극심한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다리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허리 디스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 디스크가 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비슷한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일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척추관에 협착이 온다. 척추관이 좁아진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네.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 뒤편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척추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서 이 척추관은 원래는 신경이 지나가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는 공간입니다. 네. 녹색으로 표시된 공간인데요. 이 안에 노랗게 표시된 게 신경입니다. 신경이 네, 네. 지나가고 이렇게 여유 공간까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허리가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의 보상작용은 허리 뼈가 좀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굵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관절 비우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주변의 인대나 그런 것들이 같이 굵어지게 되는데 네. 인대도 비우가 늘어나게 되면서 디스크도 뒤쪽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구조가
이렇게 비우가 되면서 이 정상적인 신경관을 좁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신경 다발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압박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척추관이라는 게 이제 허리를 굽히면 조금 넓어지고요. 보통 네. 허리를 피거나 걸어 다닐 때 조금 더 좁아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허리를 피거나 이제 걸어가실 때 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에 파행을 일으키는 그런 네.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해가 잘 가시죠? 그래도 척추관 협착증이 또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과정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서 준비된 거 보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도 아까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MRI를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단계에서 보시면 디스크가 약간 나왔고 뒤쪽으로 인대가 약간 비우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지나가는 신경관이 여기 4번, 5번과 3번, 4번과 4번, 5번에서 약간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정도 좁아진 것으로는 대부분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도 자각 증상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치료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는데요. 더욱더 디스크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변의 관절이 더욱더 비우가 되거나 인대 같은 것이 두꺼워져서 아래 앞쪽이나 뒤쪽에서 이렇게 압박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신경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이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막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신경인성 파행, 특히 걸어 다니실 때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저린 증상, 그래서 네. 앉았다가 쉬었다 가야 되는 네. 그런 증상들이 발병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세 번째 그림에서처럼 여러 군데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통증이 좀 심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와. 상 원장님께서 네.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완벽히 이해하셨어요? 저는 뭐 이해를 잘하는 편이죠. 이 프로그램을 오랜 동안 진행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음.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네.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헷갈려하실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비교 영상을 또 준비하셨다고 네. 하십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예, 간단하게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디스크 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이 증가되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척추관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네. 증상이 좀 편해집니다. 그런 반대 부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는 허리 다리가 같이 아픕니다. 요통이 이제 증가되는 것은 디스크 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이고요.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이제 허리보다는 네. 다리 쪽 통증, 엉치, 다리, 발 쪽이 저리다는 분들이 많고요. 허리 디스크는 앉으면 디스크 내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앉으면 아픕니다. 네. 걸으면 약간 편해지고요. 대신에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거나 앉으면 좀 편합니다. 네.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걸으면 좀 심해지시고요. 자가 테스트 방법으로 누워서 두 다리를 올리시면 많이 올라가지 않고 걸리는 느낌, 당기는 느낌이 있으면 허리 디스크고요. 그게 이제 누워서 두 다리를 들어올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입니다. 아, 저 영상을 보고 나니까 네, 우리 어머님은 척추관 협착증이 맞습니다. 네, 아유, 왜 저기 허리를 그렇게 펴라 그래도 늘 구려서 이렇게 다니시는 게서 참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좀 펴라 그래도 이게 편하다 이러시던데 척추관 협착증이셨는데 네.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허리 외에 다리나 발 밑으로도 또 통증이 올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요.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다니까요. 네. 자, 오늘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지금 하나하나 점점 더 여러분들이 이해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비수술적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좀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운동 치료라든지, 네. 그다음 재활 치료, 물리 치료, 약물 치료, 약을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적 치료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데요.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비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보존적 치료가 우선 돼야 되고요. 네. 이런 치료들이 오랫동안 하셔도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통증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대부분 예전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갔었는데 이제 수술적인 치료는 정상적인 구조를 파괴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요즘은 이제 그 전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이제 그 디스크 안의 치료가 있고요. 네. 바깥에 이제 신경 쪽의 치료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신경 쪽 치료입니다. 그래서 경막의 유착 박리술 혹은 경막의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네. 그런 시술.
그리고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요거는 경막의 유착 박리술에다가 이제 내시경과 레이저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시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에서 간접적으로 인대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를 좀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예방도 하고 네. 허리 통증도 그다음에 이제 신경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인대 강화 치료, 프롤로 치료라고 알고 계시죠? 네, 네. 인대 강화 치료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대되시죠? 이렇게 다양한 수술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술한다는 거니 칼을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공포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 알려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게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었는데 어떤 시술법일까요, 선생님?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는 것은 이제 경막이라는 것은 이제 신경을 싸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협착증이 있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경의 압박이 가해지면 주변에 이제 유착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붙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해서 이제 신경이 붓거나 하면 아프시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예전에 이제 수술로서 뼈를 제거를 하고 그쪽에 유착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수술하지 않고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게 되면 신경관이 통해 있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그쪽으로 관을 넣어서 네. 관으로 그런 유착을 제거하거나 염증을 풀어주는 시술이 경막의 신경성형술 혹은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경막의 유착 박리술 혹은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법, 이 원리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협착이 있는 경우에 신경 주변에 이렇게 유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유착들은 신경을 당겨서 신경 아프게 하거나 네. 아니면 염증을 발생시키는 그래서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꼬리뼈로 이렇게 관을 넣어서 절개 없이 유착이 있는 곳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 기계적으로 네. 이 관을 왔다 갔다 해서 유착을 박리를 시키거나 아. 아니면 유착이나 염증 있는 부분에 이 유착을 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을 투입을 해서 네. 유착을 감소시켜주거나 아니면 염증을 가라앉혀서 이 통증을 없애게 되는 것이 네. 경막의 유착 박리술입니다. 네. 네. 자,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어떻게 시술하는지 이제 알게 되셨을 텐데 어떤 분들이 이 시술 방법으로 좀 치료를 받으면 좋으실까요? 아까 대표적인 국민질환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던 허리 디스크, 네. 디스크 네. 탈출증, 그다음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유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네. 수술은 잘 받으셨는데 통증이 없어진 다음에 다시 생기는 경우, 네. 유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척추 수술 뒤에 이제 수술은 잘 됐는데 뭔가 원인 모를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뼈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넘어지시면 압박골절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경막의 유착 박리술로 통증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경막의 유착 박리술 환자분들이 어떻게 치료받고 또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시술 사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네. 같아요. 네, 직접 시술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30세 된 여자 환자였고요. 네.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셨던 분인데 아까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게 다리로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하지방사통이 같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사를 보시면 그 시술 전에 찍은 게 위쪽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체열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체온이.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 이렇게 파랗게 저린 게 이제 표현이 된 것인데요. 8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으셨고 물건을 들다가 통증이 악화되셨던 분인데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시행을 받으셨고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통증이 좀 좋아지셨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셨는데 그 시술 후에 다시 찍어보니까 체온이 다시 상승하면서 회복된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굉장히 젊으세요. 네. 30살 여자분이셨는데요. 이렇게 젊은 환자분들 많이 찾아오시나요? 예, 요즘은 이제 그 젊은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이 좀 앉아서 네, 생활하시는 네.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사무를 한다고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디스크가 많은 것으로 그렇군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 알려드렸어요.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이번 두 번째 방법인데 이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방법인가요? 네, 경막의 아까 신경성형술 네. 여기다가 이제 내시경 관과
그다음에 레이저관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굵은 관을 쓰게 됩니다. 경막의 네. 신경성형술보다는 약간 굵은 관에 내시경관이 따로 들어가고 레이저관이 따로 들어가서 네. 아까는 이제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엑스레이로 이제 보면서 이렇게 관을 움직이면서 유착을 방지하는 시술인데 반해서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내시경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의 신경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네. 실시간으로 보면서 신경 주변에 붙어 있는 염증이라든지 유착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으면 레이저를 써서 조사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을 갖다가 감압을 시켜줄 수가 네.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기계적으로 잘 뚫리지 않는 유착을 레이저를 써서 뚫음으로써 이제 유착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조금 더 그 발달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이 경막의 유착 방리술보다 조금 더 큰 관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시술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영상 보면서 또 선생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지금 시술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네. 꼬리뼈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관이 있는데요. 저 관 안으로 내시경 선과 레이저 선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꼬리뼈에 원래 구멍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 구멍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절개를 하지 않고도 신경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기 노랗게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네. 이렇게 퍼져 있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열을 빨갛게 가합니다. 네.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볼 수가 있는데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디스크를 감압을 시키거나 그 주변에 약물을 뿌려서 신경의 부종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왔다 네. 갔다 하면서 이제 유착을 풀어줌으로써 세 가지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는 것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입니다. 네. 네. 확실히 발달된 시술 방법이 많네요. 예. 네, 아, 확실히 또 신기한데요. 보면서 또 치료를 하니까요. 네. 환자분이나 뭐 의사 선생님분이나 서로 굉장히 후련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장점만 콕콕 모은 시술법 같은데 네. 이 시술법으로 또 치료된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시술 사례를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54세 된 여자 환자입니다. 이분은 네. 이제 10년 전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팠는데 3개월 전부터 엉치, 다리가 아파서 내원하셨던 분인데요.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다발성으로 디스크가 좀 나와 있으면서 협착이 있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경막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을 했고요. 안쪽에 직접 네. 신경을 보면서 내시경으로 디스크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디스크 감압을 좀 레이저로 해드렸고 네. 그다음에 신경이 좀 좁아져 있거나 유착이 있는 부분들은 기계적으로 유착을 풀어주거나 약물을 주입해서 네. 신경 부종을 감소를 시켜드렸습니다. 통증이 바로 좋아지셨고요. 허리를 좀 피시게 되면서 운동도 좀 갈 수 있다가 아주 좋았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인데요. 55세 된 남자 환자고요. 이분은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나사가 넣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이신 수술을 것 하셨던 같아요. 분입니다. 3년 전에 심한 추간판 탈주증으로 아. 타병원에 이제 수술을 하셨던 네. 분이에요. 네. 네. 그때 이제 유압술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3년 동안 잘 지내시다가 다시 통증이 네.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MRI 다시 찍었는데 MRI 상에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고 통증은 계속 있으셨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MRI에서 발견되지 않는 병변을 이제 내시경으로 보려고 내시경 네. 레이저 시술을 시행을 했고요. 직접 병변을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유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이 당겨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유착 부분을 내시경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보면서 유착을 좀 방리를 하면서 염증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술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하실 정도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네. 자, 저희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법,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치료 방법들 지금 네. 알아봤어요. 방송을 함께 하시다 보면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아래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홈쇼핑 방송 같았어요. 자, 다음 치료 방법 알아볼 텐데요. 인대 강화 치료라고 아까 설명을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선생님 맞죠? 이 방법이?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 허리가 이제 약해지면서 오는 문제들이 이제 허리 네네.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시게 되는데요. 허리뼈나 디스크를 새 걸로 갈아드릴 수도 없고 네. 그런 걸 갖다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서 간접적으로 네. 힘을 길러주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리 운동을 충분히 하게 되면 네.
적당한 운동을 올바른 방법으로 받게 되면 허리 근육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운동으로 강화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뒤편의 등 쪽에 근육이나 인대 쪽에 주사를 놓습니다. 이제 재생인자가 포함된 주사를 놓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주사 치료를 해서 인대를 직접 강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대가 튼튼하게 되면 아무래도 허리를 잘 잡아주게 되니까 그런 디스크가 좀 있더라도 네. 통증이 좀 좋아지고 예방적 효과도 거둘 수 있고요. 그런 네. 치료가 이제 프롤로 치료, 네. 인대 강화 치료라고 알고 계신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인대 강화 치료 방법 역시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계속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직접 시술하던 그림인데요. 네. 네, 감염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술방에서 시행을 하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시술인데요. 주사기를 2D 영상을 보면서 직접 근육, 인대 약한 부분에 저렇게 꽂아서 재생인자를 지금 주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사 치료로 안쪽에 재생인자를 충분히 주입하게 되면 네. 인위적으로 근육이나 인대를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강화가 되면서 뒤쪽에서 잡아주는 구조가 튼튼해지니까 네. 허리가 조금 강해지고 디스크로 인한 혹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하셔서 사실 뭐 허리 인대야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으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래도 특히나 받으면 효과를 본다는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뭐 척추 디스크 환자들 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네. 그리고 좀 생소하시겠지만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이제 척추가 밑에 척추에 비해서 위에 척추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이고요. 네. 이게 허리가 약해지면서 뼈가 끊겨서 생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퇴행성 변화 때문에 뼈가 늘어지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도 근육을 강화시켜서 잡아주면 앞으로 좀 미끄러진 것이 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척추 수술 뒤에 이제 계속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실패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치기가 힘든 질환인데요. 여러 가지 치료로 안 될 경우에 프롤로 치료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척추 측만증이라고 해서 척추가 좀 휘어져 있는 네,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척추인대 강화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지금 수술을 하지 않고 이 척추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쭉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바로 전에 설명 들으신 것이 척추 인대 강화 치료법입니다. 역시 이 치료 방법도 이 치료 방법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간단한 주사 치료로 네. 이제 허리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켜서 통증을 없앨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해진 허리 인대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척추 통증 재발, 진행 방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하기 힘든데 이런 분들의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입원이 필요 없고 일상생활 복귀가 또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간단한 또 주사 치료인 만큼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 번 주사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사를 맞아야 보통은 저희가 한 할까요? 5사이클 정도, 음. 네, 아, 5번 네.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행을 네. 하고요. 짧게 시행하는 분들은 보름에 한 번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도 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왜냐하면 이렇게 주사를 놓은 다음에 근육 인대가 다시 자랄 수 있는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네. 조금 걸리고요. 그런 면이 있지만 한 5번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한 기간상으로 봤을 때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생각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신다는 말씀이셨어요. 자, 오늘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법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벌써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뭐였더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서 친절하게도 이 3가지 치료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메모하세요, 메모.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로 이제 좁아진 구멍이나 신경의 구멍을 조금 넓혀주거나 이제 염증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경막의 유착 박리술. 네. 유착을 제거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좀 넓혀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 네. 네. 그리고 그거에 좀 더해져서 관은 조금 굵지만 안쪽에 이제 내시경과 레이저선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같이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 실시간으로 신경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레이저 시술. 시술이라는 네.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앞쪽 디스크나 뼈는 재생하기 힘든 조직이기 때문에 네. 뒤쪽에 인대 강화를 간접적으로 함으로써
예방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롤로 치료, 인대 네. 강화 치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이미 척추 디스크로 이제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 또 수술도 받아봤지만 별 효과 없었던 분들, 이 다양한 지금 아프신 분들이 아주 집중해서 보셨을 테지만 사실은 이런 병이 아예 안 생기면 가장 좋잖아요. 네. 건강할 때 또 건강을 지키란 말도 있고 음. 평소에 이제 척추 관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보통의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실 텐데 좀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등치가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지방이 좀 많으신 분들. 등치가 있으신 분들은 허리뼈가 같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받아야 되는 압력이나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네. 좀 몸무게를 빼주시는 것, 아. 체중을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체중을 좀 조절하시면 네. 허리에 부담이 덜해지시면서 예방도 할 수 있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통증도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담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척추에. 그래서 담배를 태우고 계신 분들은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분들 이제 특히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시고 네. 하는데 오래 앉아 계시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셔야 되는 일이 계시겠지만 조금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피하시고요. 할 수 없이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좀 자주 일어나셔서 네. 스트레칭을 스트레칭. 하시고요. 네. 운동 중에는 잘 물어보시는데 네. 걷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아. 식후에 한 30분 정도 걸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네. 매 식후마다 30분 정도 걸으시는 여유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목에는 이제 그 노트북이나 네. 컴퓨터를 너무 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 네, 스마트폰 이렇게 스마트폰을. 아. 계속 쳐다보시면은 근육이 경직되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네.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다 모든 게 해당이 되신다고요. 한꺼번에 그 좀 개선하기는 어려우시다면 하나하나씩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겁니다. 네. 야. 일단 식후에 걷는 것부터 저는 좀 시작해 보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제 아주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이 몸집이 크시고 이렇게 좀 살이 많이 찌시고 하신 분들도 척추의 굵기는 같다는 말씀. 저는 통뼈 얘기도 듣고 해서 네. 되게 튼튼하고 우리보다 더 이렇게 붓고 막 이렇게 튼튼할 줄 네네.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네. 자, 오늘까지 지금까지입니다. 오늘까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주 귀한 말씀, 유익한 말씀 해주신 분은요. 새바른병원의 정성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좀 수술이 부담스러우셔서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도 오랜 기간 참아오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수술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3가지 치료법을 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 빨리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또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활력맨 건강도우미 마무리도 역시 에너지 드리면서 물러갑니다. 팍팍! 안녕히 계세요.